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것은 당연히 일단 법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합헌 결정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합헌 결정은 말 그대로 있던 법 폐지 못하겠다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 무슨 구속력을 그것 자체로 무슨 법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죠? 있는 법을 그대로 냅두자라고 말하는 것 정도일 뿐. 그래서 합헌 결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함부로 논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앞에 위헌자가 없어도 그래도 그냥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는 민법 법원 된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헌법재판 제도 말고 일반 대법원 등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 법원의 이 판례는 법원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대륙법계,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판례 자체가 법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독일법, 즉 대륙법계를 다루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는 절대 법이 못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제8조 규정에 의한다면 대법원이 파기 사유로 삼은 사유에 대해선 하급심을 구속한다 내지 기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게 민사소송법 규정인데 파기환송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예컨대 2심 단계에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심 지나서 2심 올라갔습니다. 2심을 통상 항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소판에서 역시 일단 판결이 떨어지자 여기에 대해서 또 역시 3심에 일러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심급이라고 하는 1, 2, 3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 3심은 어디죠?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법원. 그래서 대법원에 일러 바치는 것을 상고라고 이름을 붙여요. 2심을 항소, 대법원에 올리는 것을 상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상소라고 해요. 아셨죠?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2심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2심 원심법원의 위법을 지적을 하며 원심법원을 파기한다. 해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건 조금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1심과 2심급까지는 이 작업을 해요. 아셨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실제 이와 저촉되는 다툼이 있는 주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증거조사도 해보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는 사실 확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이거를 1, 2심에서는 한다고요. 그래서 1, 2심급 법원의 경우에는 사실 판단도 하고 두 번째 법률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특히 사실 판단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실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심리가 가능한 법원. 통상 변론기일이 잡혔다라는 말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다면 변론기일은 별거 하는 날 아닙니다. 왜 당사자를 즉 민원인을 법원이 왜 만납니까? 법원이 제일 잘하는데 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법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하러 만나는 걸까요? 그러면 사실 확정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다퉈보라라는 겁니다. 그게 변론기일이에요. 그래서 1, 2심급에 해당되는 사실심은 변론기일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됐죠?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법원이 내린 항소심 판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채점을 하는 법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더 이상 사실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 판단만 한다는 의미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주의가 지배됩니다. 굳이 당사자들 나와서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서면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설령 대법원에서 변론길이 잡힌다 손 쳐도 그날은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좀 구하려고 혹시 딜을 여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아셨죠? 하지만 사실심에 있어서의 변론길과 속성이 같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법원이 어찌됐건 원심법원의 답안지를 보고 니들 답안지 왜 이렇게 썼니? 라고 하면서 파기를 한 다음에 파기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